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스카이데일리의 등장 그리고 전한길 강사의 등장, 이 두 개는 진짜 이번에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큰 흐름을 결정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또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고인물로는 안 돼요. 고인물. 보수, 뭐 우파, 원래 이제 그 항상 그 고인물이 있거든요. 행동하는 우파, 전체적으로 한 200만 그 안쪽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 판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은 2천만이 필요합니다. 2천만. 그래서 중립 중도층 그리고 외곽에 있는 느슨한 보수 지지층 이들을 딱 끌고 올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이 에너지가 필요했는데 스카이데일리가 드디어 그것을 지금 기폭제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다시 이제 추진력을 더하는 게 바로 전한길 강사의 등장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그 두 가지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큰 위력을 가진,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만일에 회군해서 대통령 지키기 혹은 대한민국 구하기에 뛰어든다 그러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뭐 천군만마, 여러 번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가 될 겁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좌파 진영에 있는 저쪽 야권에 있는 인사들이 이쪽 이제 보수 지형 안에 있는 모든 제세력, 모든 정치적 어떤 요소들 포함해서 뭐 모든 어떤 그런 조직체 전체를 통틀어서요,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조선일보입니다. 저들이 가장 무서워해요. 조선일보를. TV조선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제 봐도 되는데 뭐 이제 이 원조는 조선일보죠. 그래서 그들은요, 안티조선 운동도 옛날에 많이 벌였었고요. 조선일보 퇴출 운동, 이 땅에서 조선일보 폐간 운동도 벌이고 온갖 작태를 다 벌였었죠. 그렇지만 번번이 실패했고요. 근데 중앙이라든가 동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직 조선일보에 대해서만큼은 그들이 그런 어떤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고 적대시해왔죠. 그거는 그 정도로 조선일보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위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봐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언론 통틀어서 가장 수준 높은 것은 조선일보입니다. 거기 기사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문장 하나하나 뭐 모든 것이 조금 차원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만 정치적 노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파에서 이제 배척이 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를 대신할 수 있는 언론이 현재는 없습니다. 정치권 뭐 뉴스 중요한 거 몇 개만 낸다 해서 그게 신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종합지잖아요. 문화, 뭐 경제, 뭐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외신 등등 해서 그 종합 세트로 이제 묶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조선일보를 능가할 수 있는 언론이 없습니다. 짜임새, 그거 수준, 뭐 클래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완성도. 그런 면에서는 압도적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한국의 뭐 뉴욕타임스, 뭐 워싱턴, 뭐 포스트, 뭐 그런 존재일 수도 있죠. 물론 그쪽은 둘 다 좌파지지만 조선일보는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거죠. 역사도 길고. 그래서 이 조선일보가 지금 회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근데 아직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지금 서서히 지금 선회하고 오고 있거든요. 다른 언론하고는 확연히 이제 구별이 됩니다. 최근에 이런 조선일보의 변화를 이제 들여다보는 것 또한 상당히 큰 기쁨으로 이제 다가옵니다. 최근에 제가 조선일보에서 댓글 하나를 봤는데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요걸 제가 이제 미리 편집을 못 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요. 요런 건데요. 이분도 뭘 느끼더라고요. 이분이 조선일보에 자주 댓글 올리시는 분인데, 자, 아직도 민주당 쪽이 국민의힘보다 탄핵 찬성이 탄핵 반대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온다. 지지율 조사를 보고 말하는 거고요. 이건 기성 언론 탓이 크다. 조선일보는 우파 정론지로 돌아왔다. 자, 우파 정론지로 돌아왔다라고 이분도 지금 보는 거죠. 그리고 문화일보는 계속 우파 정론지이다. 그러나 아직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좌편향에서 우파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머지 다른 신문이나 방송들도 모두가 탄핵 찬성 편이다. 그러다 보니 국민들이 탄핵 찬성 쪽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이래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이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역사의 진실을 우파 유튜버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한동훈이 잘 나갈 때도 우파 유튜버들은 한동훈이 우파라는 사실을 알리고 한동훈이 배신자임을 알렸다. 결국은 우파 유튜버들이 옳았음이 밝혀졌다. 지금 탄핵 정국도 마찬가지다. 기성 언론은 가짜 뉴스로 거짓말만 한다. 그러나 우파 유튜버들이 진실을 알려준다. 그래서 아직 탄핵 찬성이 많다.
우파 국민은 주위에 민주당이 공산 좌파 정당임을 알려서 진실을 알게 해야 된다. 자, 이분도 말이죠. 조선일보가 돌아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에요. 중간 지정까지는 왔습니다. 원래는 대통령을 아웃시키고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려고 했죠. 그것이 이제 조선일보가 원하는 그림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일각에서는 내각제다 뭐 이렇게 주장하지만 꼭 그건 아니에요. 중앙일보만큼 내각제를 선호하는 건 아니에요. 조선일보는 아무튼 조기 대선을 준비했던 건 맞죠. 대통령을 아웃시키고 그 자리에 누구를 이제 밀어 올릴 것인가 그걸 놓고 한동훈을 밀다가 한동훈은 지금 이제 조선일보로부터도 이제 소위 제가 볼 때는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오세훈 쪽으로 가는 느낌이 들고 또 대안으로서 홍준표도 다소 좀 거론될 수도 있고요. 그 유승민도 다소 거론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김문수가 이제 급부상하니까 조선일보도 당황했죠. 누구를 과연 내세울 것인가 이걸 갖고 지금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선일보는 기존에 우리가 알던 한두 달 전에 그 조선일보가 아니에요. 상당히 많이 돌아온 것은 사실이죠. 지금 조선일보의 변화를 바라보는 그 마음 참 흐뭇하고요. 정말 천군만마가 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조선일보만 제대로 그냥 선봉에 서주면은 뭐 이거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가장 끝판왕급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 조직들, 국가기관 간에요. 가장 선호하는 언론사가 이 조선일보입니다. 이거 보고 자신들이 방향타를 결정한다니까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중에서도 조선일보의 논조를 보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다수 있고요. 판사들도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데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언론사는 제가 볼 때는 조선일보가 가장 어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조선일보가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면요. 내가 제일 왼쪽 정치 편향 논란에 빠진 헌재를 지금 때리고 있죠. 기사 내용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 기사 자체가요. 이렇게 나왔을 때는 조선일보가 각 잡고 지금 헌재의 문제점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4명에서 5명 정도의 지금 우리 법 연구회, 국제임금법 연구회 같은 그런 자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비율로 봐도 이게 너무도 기형적이죠. 이 좌파 이제 세력들이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대로 그 재판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면은 대통령은 위험하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뭐 지금 압도적 다수가 좌편향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그게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자, 권영세 헌법재판관들 특정 세력과 특수관계다. 국민들이 못 믿어. 지금 40여 개까지 만일에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게임 끝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막아야 되지만 구인 체제에서 과연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가? 그러자면요 가장 크게 필요한 도움이 이 조선일보 같은 이런 거대 언론사죠. 그야말로 이제 이게 메이저 미디어 진짜 제대로 된 넘버원이 움직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 조선일보의 회군에 대해서는 무조건 환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그런 이유 때문에 조선일보 꺼져 절독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하세요. 지금 벌써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큰 언론사 힘 하나 배경 없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대통령을 죽이는 선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조선일보가 끝내 못 돌아온다 그러면 그때 버리세요. 그때 버려도 되고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인 것은 확실하다. 뭐 여러 가지 어떤 뉴스들을 보면 나와 있죠. 자, 사설 수사 기소 끝나 재판하는데 야당 대선용 특검이라니 지금 저들이 내란 특검을 띄우려고 지금 난리치고 있죠. 제가 볼 때는요 내란 특검이 만일에 통과돼 버리면 대통령은 설사 살아 돌아온다 해도 꼼짝 못해요. 내란 특검으로 그냥 완전히 조져 버립니다. 그냥 완전 공정분해될 겁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내각 구성원 대부분이 윤 대통령과 이 계엄에 조금이라도 관련된 모든 인사들, 군 장성들 등등 해서요 초토화된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이걸로 정치적으로 완전히 이제 공정분해가 일어나면서 보수 괴멸, 다시 한 번 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말이죠. 그런 일을 겪게 될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이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이렇게 각 잡고 때리는 거죠. 중앙 동아는 아직 이렇게 못해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지금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 그걸 보더라도 조선일보는 확실히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일각에서는 조선일보가 절독운동 때문에 저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렇게 몇만 빠졌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꼼짝도 안 합니다. 조선일보는 고정 독자층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보고 안 보고 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나머지 종합지로서 너무도 그게 수준이 아주 좋아서 그래요.
우량한 신문이고 뭐 전체적으로 읽을 거리도 많고 뭔가 정보도 거기 잔뜩 들어있고 그런 필요성 때문에 보는 것이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보고 안 보고 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에 이제 머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절대 아니고요. 자, 아무튼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싸워준다 그러면은 충분히 조선일보 따라 함께 갈 수가 있는 거죠. 대통령 구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낸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뭐 조기 대선 준비하는가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춰지는 측면도 있지만 옛날부터 설 전후에서 차기 주자 혹은 정권 교체 이런 데 대해서는 여론조사가 수도 없이 나왔습니다. 5년 단임제 국가에서는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차기 주자 여론조사 나온다니까요. 우리나라가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가장 흥미로운 여론조사는 차기 주자 여론조사죠. 그래서 정권 교체 뭐 이런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론사라면 이거 다 다루는 거고요. 의도적으로 이걸 뺀다 그래서 이게 뭐 전파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파 유튜버, 좌파 유튜버 보는 사람이 제가 볼 때 100만씩이야 그냥 양쪽 다. 그러니까 극소수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최대 구독자 수를 보더라도 그렇고 일일 조회수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100만 명 정도면 넉넉히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100만 저쪽 100만인 거야. 그래서 그걸로는 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론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아주 약해요. 그래서 이런 거대 메이저 미디어들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튜버들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뉴스를 받아서 방송하잖아요. 뉴스를 직접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런 뉴스 생산 공장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런 어떤 논조를 갖고 있느냐. 그게 이제 이렇게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회하고 있다. 돌아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중도층 여전히 정권교체 우세, 여당 외연 확장 나서야.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요. 다른 언론사들 전부 이 민주당이 이기는 거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조선일보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기는 거로 나와요. 44대 45. 정권 교체보다도요. 정권 연장이 좀 1이라도 많습니다. 다른 데서는 50대 43, 50대 39, 50대 44. 요게 이제 SBS, KBS, MBC 지상파 3사죠. 이런 차이가 납니다. 이게 조사 기관 혹은 조사를 의뢰한 언론사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조금 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중도 무당층에서도 뭐 상당히 이제 여론 지지 경향을 보면은 정권 교체 쪽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제 보이죠. 이런 어떤 내용들. 그리고 여기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기사들인데요. 이재명, 오세훈, 이재명, 홍준표 뭐 등등 해서요. 그리고 지금 치열하게 지금 서로 호각식을 이루고 있다. 1대1 대결을 붙여보면은 조사 기관에 따라서 이재명이가 좀 앞서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근접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민심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재명으로서도요, 지금 당황해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손쉬운 승리가 예상이 됐었는데 지금은 민심이 타이트하게 지금 서로 이렇게 세가 자기 진영으로 지금 결집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재명이 절대 손쉬운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뭐 홍준표가 되든 오세훈이 되든 이재명을 너끈히 상대할 수 있는 수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죠. 또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김문수가 이재명을 크게 이기는 여론조사도 있었죠. 1대1 대결에서요. 지금 시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양자 대결입니다. 양자 대결. 이런 것도 흥미 삼아 보십시오. 조기 대선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여론조사는 원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도 아니고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앞으로 뭘 보완해야 될 것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취사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오세훈, 홍준표 둘은 완전히 조기 대선으로 갔죠. 이제 이거는 너무도 노골적이라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 인용될 것이다, 아웃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죠. 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입장이에요. 정권 교체 49, 연장 46, 국민의힘 45, 민주당 42, 리얼미터 거의 똑같죠? 붙어 있죠. 이재명과 양자 대결에서 오홍 모두 41, 41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민주당도 절대 안심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자, 국민의힘 38, 민주 40, 이재명 31, 김문수 11, 요건 한국갤럽인데 거의 같습니다. 양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많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김문수 외에도요. 오세훈, 홍준표, 뭐 한동훈 등등해서
여기 보수 쪽에는 이 3위, 4위, 5위, 6위 이런 주자들이 있어요. 다 합치면 비슷합니다. 양쪽 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도 절대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걸 알고 지금 초비상 상황이죠.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우세, 김문수가 맹추격, 바로 뒤에는 오세훈, 홍준표. 지지 후보 없다, 무응답 꽤 크게 나타나죠. 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걸 보게 되면은 민주당이 처음에는 손쉬운 낙승을 예상했지만 지금 상황은 완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때문에 말이죠. 저런 것들이 오히려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할 때 상당히 이제 부담을 느끼는 것들이죠. 원사이드하게 국민의힘이 지는 어떤 여론조사 결과면은요, 그건 뭐 사실은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 민주당은 좀 떨어졌다.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여론 흐름 자체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여론이 많이 가고 있고, 전체적으로 조선일보 같은 이런 유력 언론이 또다시 이제 정론 보도를 해주기 시작하면은 이 판을 다시 뒤흔드는데, 그리고 재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지각 변동 수준의 어떤 변화가 와야 됩니다. 그게 스카이 데일리의 그 보도, 미군기지 압송, 뭐 그게 이제 완전히 공식화되어 가지고 이제 한미 양국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완전 천지개벽하는 일이 터지고 뭐 등등. 그리고 전한길 강사 등등의 이제 이 등장으로 인해서 2030들이 지금 일어서고 있습니다. 이들로 인해서 전체 흐름이 또 바뀌고 여론 지지율로 나타나고, 그런 속에서 조기 대선이 이제 무산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조기 총선이 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죠. 참고로요, 저런 여론조사 나와도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것 없습니다. 저게요,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지고 있고 국민의힘 주자들이 형편없으면은 위험한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해볼만 하다라는 상황이잖아요. 저렇게 되면 민주당도 함부로 설치지 못해요, 오히려. 그래서 특히나 김문수 같은 인물은 이재명에게 이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면서 지금 저쪽에서도 계산이 복잡해졌습니다. 셈법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대 미디어들이 이제 조금만 도움을 준다 그러면 이 판을 뒤집을 수가 있다. 조선일보가 도와준다 그러면 최고죠, 뭐. 조선일보 오게 되면 TV조선까지 같이 오거든요. 그러면은 큰 흐름을 결정하는데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